네. 자, 시황센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김민아 앵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 어쨌든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앞서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여기에서도 비교적 상승세가 좀 잘 나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유럽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국들의 증시가 일제히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독일 지수가 1%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이 디폴트 우려가 일축이 됐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유럽의 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점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유럽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살펴보시면 0.94%로 1% 가까이 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4,25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장중에 탄력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3%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70달러 선을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3%대 반등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세로 돌아선 데에는 오펙 플러스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다시 한번 감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원유의 선물 가격 흐름까지도 3%대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법안이 어제 오후 하원을 통과한 데 따른 안도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으며 다우 지수가 0.4%, S&P 500은 0.99, 나스닥은 1.28%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부채 한도 이슈가 일단락되고 나서 이제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영국 연준의 당국자들이 6월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와 오는 13월 발표되는 물가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발표된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지표가 연준의 향후 금리 결정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가 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하지 않은 탓에 4.7% 하락하면서 개장 초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일스포스는 지난달로 마감된 분기에 전년 대비 11%가 늘어난 82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월가 예상치 81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고 조정 순이익은 주당 1달러 69센트로 월가 컨센서스보다 10센트가 많았지만 다음 분기와 연간 매출 예상치를 상향하지 않은 점이 실망 매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 소재, 반도체와 IT, 통신, 제조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608%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7%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대폭 하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하향 제시로 테네시주 기반의 할인 소매 업체 달러 제너럴의 주가가 무려 19.5%의 폭락세를 보였으며 반면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지출을 줄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은 늘린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돈 분기 실적을 발표한 반려동물과 식품 및 용품 업체 추이의 주가는 21%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어젯밤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의회를 통과한 점이 오늘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는데요.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의 의석 222석이 민주당의 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추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에서도 찬성 165대 반대 46표로 앞서는 등 양당 모두에서 찬성이 많았던 초당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인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촉구했고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민간 고용 관련 업체인 ADP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이 27만 8천 개가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전월의 4월 29만 1천 개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작았지만 예상치 17만 건을 대폭 상회하면서 이것이 곧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민 역시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레저와 접객업에서 20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 최대폭의 증가를 보였고 광업에서 9만 4천 개, 건설업에서 6만 4천 개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5%를 기록해 전달의 6.7%보다 오름폭이 줄었으며 회사를 옮긴 이들의 임금이 12.1%가 상승하면서 전달의 13.1%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3만 5천 건을 하회했고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현재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25에서 5.5%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확률을 약 29%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혼재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뉴욕 기반의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의 주가가 오늘 1.2%가 상승해 13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메이시스는 1사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56센트로 전년 동기 주당 98센트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45센트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 역시 49억 8,200만 달러로 지난해 53억 4,800만 달러보다 줄어 예상치였던 50억 1,400만 달러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며 동일 점포 매출이 7.2% 감소해 컨센서스인 5.5% 감소보다 컸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는 분석입니다. 회사 측은 실적 개선을 위해 올봄 재고 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거시경제적인 영향으로 재량 소비주에 대한 수요 추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라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판매 가이던스를 다소 하향 제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은 약 19만 건의 고용과 3.5%의 실업률, 그리고 전달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4.4%의 시간당 임금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짚어드렸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역 적자 폭이 크게 나타나며 투자 심리가 흔들렸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간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세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시면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셀업체들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또 반도체도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0.7%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1%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던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 이슈에 따라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39% 올랐고요. 17만 5,400원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이런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한미약품이 5.98% 오른 31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임상종양학회인 ASCO 그리고 바이오 USA 두 가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이 항암제 올림픽으로도 불리고 있는 ASCO가 미국에서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ASCO는 미국 암연구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하는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범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증권가 업계 분석가들도 이번 이벤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으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ASCO가 올해 하반기 글로벌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 반전을 좌우할 중요한 이벤트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네, 이어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형주들 일제히 하락하거나 약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플랫폼주들 중에서는 네이버가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26% 오르면서 20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봇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에는 증강현실인 AR 또 자율주행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현대차 증권이 분석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인 하이퍼글로벌을 구심점으로 AI에 관해서 연구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졌고요. 또 솔루션 플랫폼과 디바이스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는 7월에서 8월에 공개 예정인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B2B와 B2C 모두 연내 AI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모으면서 네이버의 주가도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번에도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도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6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코스피 시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이 관련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빨간불이 더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선 제약주들 살펴보시면 HLB가 대표적으로 2.3%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35% 오른 가운데 케어젠이 4.07%, 메디톡스도 6.1%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ST팜도 2.9%, 파마리서치도 4.61%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향한 투자 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것은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미국의 ASCO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 ASCO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 거고요. 이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대표적으로 HLB가 항암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2.3% 오른 37,8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장중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막판에 갈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고 전일 시장에서는 이 고점 부근에서 마감가를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에 항암제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한 데 이어서 헬스케어 지수에도 편입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며 어제 시장에서도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4.21% 올랐고요. 원택이 4.99%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루트로닉도 2.96%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까지도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이 ASCO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으로도 유입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 업계 전망 자체도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피부 미용 그리고 의료 등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의 실적도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헬스케어 업체들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피부 미용 업체들도 높은 경쟁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도 체크 포인트로 둬보셔야겠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AI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로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엔터주들이 많이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4.34% 올랐고요. 12만 7,3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 밖에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도 0.85%로 1% 가까이 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0.85%에 그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94,7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수익률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년 사이에 7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한 달과 세 달 사이 보시더라도 50%에서 60%까지 오르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 분석가들은 K-팝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24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시했는데요. 이러한 관측이 제시가 되면서 엔터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은 리포트를 통해 K-팝의 글로벌 침투율은 현재 4% 남짓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는 지금의 24배 이상으로 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적인 엔터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8.08%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SM입니다. SM은 이렇게 엔터주들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악재 소식에 반응을 하며 7% 넘게 하락했는데요. 7.2% 밀려난 10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장 초반보다도 장 막판에 갈수록 이 급락세가 더욱더 짙게 나타나는 분위기였습니다. SM은 엑소와 관련되어 있는 악재가 있었는데 SM 그리고 엑소의 멤버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빚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냉랭해졌고요. 7%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까지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